자, 그러면 이제 9시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오늘 개장 상황도 한번 김종효 위원. 김종희 위원님 모시고 염승환 이사 대구 광주 과로를 해가지고 바로 쉬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김종희 위원 과로하긴 했는데 위원과 함께 네. 한번 오늘 증시 개장 상황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희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님. 자, 지금 이제 장 상황을 보니까 약은 아니군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네요. 네, 한 17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다 조정받는 모습이고, 지난 금요일, 목요일부터 조정받았던 2차전지 종목군들의 하락도 여전히 진행되는 양상이 있고, 아직까지 뭐 일단 그 집계가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정도의 하락세라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도 일정 부분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260억 정도의 외국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반등할 때 좀 버텨줬던 게 금융투자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부 좀 버텨줬었는데 과연 오늘 추가적으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잘 버텨줄 수 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뭐 그 외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쭉 살펴봤을 때 오늘 뭐 리포트가 여전히 좀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리포트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4분기 영업이익 7조가 조금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늘 DB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뭐 비교적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기, LG전자 등 IT 종목 전반에 대해서 재고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력 제품들의 판매 둔화로 생각보다 좀 약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쭉 살펴봤을 때 유가증권 시장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 SDI,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이고요.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영진약품 정도가 일단 강세를 보이고. 영진약품? 뭐예요? 왜? 아직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뭐 HTS를 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이유는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그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쪽에서 살펴봤을 때는 또 뭐 금비라든지 그다음에 CJCGV 같은 경우는 아신 것처럼 뭐 물의 길 때문에 아바타 2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간 거의 다 매진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랜만에 지금 꽤 큰 히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하나 나온 것 같아서 CJCGV 같은 경우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강세 종목이 그렇게 현재 많지 않은데 CS윈드 정도가 현재 지금 1.6%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지금 뭐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기가레인이라든지 MDS테크라든지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오이솔루션을 포함한 5G 종목군들의 움직임의 핵심 포인트는 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5G 쪽에서 좀 수주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 5G가 좀 움직였죠. 네, 지난 목요일부터 오이솔루션이 뭐 장중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날은 에이스테크가 또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뉴스가 금요일날 장 이후에 더해지면서 일정 부분 좀 추세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움직임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말 오래간만에 5G 종목군들 쪽으로도 일정 부분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대동스틸이라든지 하이스틸, 문배철강 등 주요 철강주들 중에서 가스관과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CGV가 일단 물의 길로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중국 쪽에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게 그 25, 21가 이제 풀린다. 그래서 25, 21?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예요? 예. 그래서 그 드라마가 꽤 우리나라에서 히트쳤던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 이제 추가적인 뭐 방영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바른손 ENA라든지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IHQ라든지 CJENM도 이제 금요일날 급등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콘텐츠리 중앙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CJCGV와 함께 쇼박스 같은 그런 이 극장 계열의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외국인 매매 동향 살펴보면요. 2차 전지에 대한 매도가 오늘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현재 2.8%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생활건강, 카카오, 하나솔루션 순으로 외국인들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소폭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미래나노텍,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첨보와 에코프로 쪽으로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는 조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코스닥 시장의 일부 종목 중에서 첨보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하나 나온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엔터주 쪽으로도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뭐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는데 JYP 엔터가 지금 1.6%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뭐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군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논란의 위메이드도 외국계 창구로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한 2.9% 정도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이솔루션을 포함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5G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외국계 창구 쪽에서는 현재 좀 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수급에 대한 설명까지 좀 주셨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보면 아침 시작 때보다는 그래도 좀 낙폭은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한 12포인트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한 3.3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뭐 업종별로 혹시 뭐 좀 살펴볼 만한 특이할 점은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아까 테마 쪽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업종보로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업종 쪽에서 가장 특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개별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의료정밀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SD바이오센서라든지 뭐 DI, 우진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음식료 업종이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입니다. 지금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삼양식품, SPC 삼립, 오뚜기, 뭐 조흥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의 핵심 포인트는 올해 초반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했던 이유가 결국 피를 올리는 종목, 가격을 시장의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혹은 그 속도대로 올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주요 원자재 가격들은 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운임이 급락하면서 올해부터는 어차피 내년부터는 피를 올릴 수가 없고 가격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Q를 늘릴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보자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게 농심이죠. 농심이 이제 미국의 제2공장을 출범하면서 Q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피를 올릴 수는 없는데 올린 가격을 떨어뜨릴 일은 없으니까 올린 가격을 바탕으로 Q를 늘릴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SPC 삼립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도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 쪽에서는 비금속 광물 업종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는데 뭐 금비 같은 종목의 강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케미칼의 급락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락도 하락이지만 일단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어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요일에 비해서 거래가 동일 시간 대비해서 지금 한 3배 가량 늘고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거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매물이 지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성신양회, 그다음에 쌍용 CN이 한일 시멘트 같은 시멘트 관련 종목군들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건설업종 종목군들도 일단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오롱 글로벌, 동부건설, 일성건설, 한신공영 등 대부분의 이제 건설주들이 대형주들은 비교적 그래도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중소형 건설사들과 테마가 있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빈살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수주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에게 일정 부분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철강금속 쪽에서도 중소형주들은 하이스틸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거래도 급증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 반면 반대로 지금 동국제강이라든지 황금ST 그다음에 고려제강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철강주가 아니라 거의 2차 전지주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밀리면서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도 비교적 뭐 한 1.4% 정도의 조정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지수는 계속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일단 전체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물이 조금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 매물이 지금 현재 10분 정도 지났는데 500억 가까운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에 일단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그래도 서비스 업종 쪽에는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시장을 좀 담보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거래 강도도 좀 떨어지고 있고 외국인 매물이 시총 대형주 그리고 2차전지 주요 종목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일정 부분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뭐 리포트라든지 혹시 뭐 좀 체크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외국계 창구 거래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외국계 하죠. 창구 거래. 네네. 아.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약세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모두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지금 7조가 안 되는 영업이익을 낼 거다. 그러면 이것은 YOY로 비교해 봤을 때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좀 그 시장의 예상이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큰 폭의 약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베스트가 가장 먼저 지난 화요일인가요? 그때 올해 4분기 1조 적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증권사들도 동일한 얘기. 하이닉스가 4분기 1조 이상 적자가 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하이닉스 쪽으로는 매물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비교적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CS 효과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 대기 갤럭시 S23을 포함해서 신제품 대기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버틸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순수 반도체 시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비교적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열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얼마만큼 열릴지는 뭐 계속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방역 강도가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데 외국인들의 입장은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 화장품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또 최근에 애플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LG 이노텍에 대해서도 오늘 매도가 좀 나오면서 2.2%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반대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에는 일단 매수가 나타나면서 주가도 뭐 보합권 이상을 지켜주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도 뭐 소폭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군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리하게 중국도 하락 구간에서 가장 강하게 버텼던 게 인프라. 미국도 현재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이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미국 철강사들 중에서도 US 스틸보다는 누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이면서 신고가 내지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그 비슷한 유형의 종목군들이 최근에 뭐 전선 건설기계, 인프라 관련주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고요. 네. 외국인 매수도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고 오늘 좀 특이하게 외국인 쪽에서 눈에 띄고 있는 것은 그동안 별로 주가도 움직이지 않았고 매수 강도도 강하지 않았던 기아와 현대차에 동일하게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SM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SM? JYP 엔터에 대해서도 네. 매수하면서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디어유를 포함한 종목군들의 그 제목에 보시면 팬심에는 불황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매도하는 쪽에서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CJENM에 대한 매도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외국계 창구의 매도가 가장 집중되고 있는 것은 CJENM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음원은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면서 외국 매물이 나타나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에게도 외국계 창구의 매도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 네, 아. 가격 오르는데 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따, 숨 안 차세요. 숨은 안 차는데 약간 목이 좀. 물 좀 주세요, 물. 우리 저 항상 그 우리 김종희 의원 오시면 물 좀 주세요. 따뜻한 물.
그리고 리포트 아까 이제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 리포트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삼성전기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3분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분기도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또 4분기도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얘기했지만 현재 외국계 창구로는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주가도 뭐 비교적 보합권에서 버티려는 그런 모습이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삼성전기의 이 리포트를 쓰면서 키움의 김지산 리서치 센터장이 언급한 것은 일단 무라타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재고 조정이 비교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재고 조정에 따른 부담감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그 애플카 효과가 한번 나오면서 악재성 뉴스, 그걸 악재성 뉴스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 애플카 뉴스로 주가가 오른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LG전자가 애플카가 지연됐다라는 뉴스에 급락하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오늘 리포트 내용도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가장 마진을 많이 내는 것은 TV라고 봐야 될 텐데 네. TV 쪽에서의 내년도 이익이 그렇게 뭐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4분기에 적자가 확대될 종목으로서 LG전자도 꼽히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현재 계속 뭐 보합권,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국면인데 한 단계 주가가 레벨 다운한 이후에도 좀처럼 반등의 여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네. 전장 부분은 흑자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전장 부분이 확대되기 위해선 뭐 전기차의 큰 폭의 판매 증대가 필요한데 테슬라가 주춤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이오닉 6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차들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보조금 감소. 그러니까 보조금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사겠다? 전기차를 안 사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에도 우리가 예상한 만큼의 전기차 확대를 가져가려면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늘어야 될 텐데 과연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주요 자동차 회사들은 어쨌든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 가격들을 연도가 지날 때마다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부 그 폭스바겐 같은 그런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연말 20% 할인하면서 재고떨이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재고떨이를 그런 식으로 연말에 하고 나서 내년도에 또 전반적인 평균 가격을 올렸을 때 과연 그 충격을 사람들이 오른 금리의 상황에서 다 살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고떨이를 막 해요 요즘에. 지금 뭐 제가 어저께 본 뉴스로는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뭐 물론 한정이겠지만 20% 정도 할인해서 차를 팔아서 엄청나게 원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으로 먼저 이제 차를 산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원래 반복되어 오던 양상인데 이번에는 유독 금리가 오르고 또 이제 가격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할인폭도 비교적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뭐 일부 사람들은 뭐 디젤 재고떨이 아니냐라는 그런 뭐 욕도 먹고 있습니다만 폭스바겐 차가 팔리나? 폭스바겐요? 폭스바겐 뭐 사요? 뭐 티구안? 티구안 사실 것 같고. 티구안 뭐 많이 안 보이던데. 뭐 티구안이 주력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프 GTI가 골프. 새롭게 또 나올 거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골프 GTI도 어쨌든 이 연말 할인 지나고 나서 뭐 판매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때 신차는 골프 많이 할인 안 샀지 젊은 하니까. 분들이. 네. 네? 골프. 그다음에 이제 뭐 폭스바겐 쪽에서 제타도 뭐 제타. 페이스리프트가 나온 것 같은데 제타? 네, 나오자마자 이것도 뭐 할인한다고 해서 또 지금 말이 엄청 많은 것 또 같습니다. 비싼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비싼 거? 펜뭐 있던데. 투아렉 아, 이게 좀 투아렉은 비싼 이제 모델이고 SUV 중에 아테온 좀, 이게 이제 아테온이 세단에서 플래그십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SUV 쪽에서는 투아렉. 투아렉이 아마 예전에보단 확실히 인기가 조금 그러니까. 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전기차도 지금 유일하게 그 ID4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가격에 팔고 있어서 근데 ID4는 또 뭐 브레이크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할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재고를 덜어낸 이후에 내년도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을까가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에도 일정 부분 뭐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가장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차 효과, 그 신형 그랜저 효과였는데 뭐 판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보다는 사전 예약 들어갔던 물량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뭐 금리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내용 때문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대형 차량의 판매량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은 환율 효과, 제품 믹스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근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위해선 이런 효과가 이어져야 될 텐데 일단 환율은 한꺼풀은 좀 꺾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제품 믹스가 유지가 안 되면 결국은 프로모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동차 측면에 있어서는 IR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아마 연초에 새롭게 이제 미국 국회가 시작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동차 할인 판매까지 얘기를 폭스바겐 좀 애매하네. 폭스바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이제 예전에 공략 포인트는 조금 이제 수입차를 타고 싶은 마음에 좀 합리적 가격에 성능 괜찮은 이런 차에 이제 딱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제네시스한테 다 물려버리겠는데 이거. 제네시스 현대차 뭐 하다못해 무슨 저 소나타만 돼도 제일 비싼 게 페이톤인데 페이톤. 페이튼 네. 거의 좀 비싸요. 기본이 한 8천 몇백만 원 하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뭐 요즘 뭐 제네시스 워낙 좋으니까 별로 뭐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하차감도 뭐 썩 그렇고 하차감이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렸을 때 자신의 차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좀 여기 있잖아요. 부심? 자부심 같은 거. 거기에서도 그걸 하차감이라 그래? 하차감. 승차감이라고. 승차감 이제 타고 이제 실질이고? 편하고 이런 거고 이제 하차감. 거기 이제 또 차 사는 사람들한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중요해.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네. 중요합니다. 뭐 변화 상황 한 가지만 언급드리면 조금 전까지 그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계 창구의 매수 1위가 JYP엔터, SM 이런 것들이었는데 방금 지금 LNF로 바뀌면서 LNF가 한 1%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을 꼽으라면 아마 뭐 테슬라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LNF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LNF를 포함해서 에코프로비움 같은 종목군들이 공매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연말로 갈 때 공매 포지션을 계속 들고 갈 건지 청산하면서 갈 건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뭐 다 같이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공매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원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다 강세인데 뭐 하이브, SM, IHQ, 뭐 지니뮤직 뭐 가리지 않고 뭐 YG 플러스까지도 지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뭐 CJNM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도 금액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보다 비교적 크게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주가 강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CJNM 실적이 3분기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4분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최근에 한한령 얘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5, 21 같은 이런 드라마의 추가적인 확대, 이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오르는 것이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리 나왔던 김태리 씨 나왔던 거죠, 그게. 네네, 남주혁과 김태리. 남주혁 김태리. 네. 시청률이 한 10% 이상 나왔더라고. 그래요. 그 꽤 TVN인데. 이제 그것도 화제가 됐던 드라마. 굉장히 많이 나온 거지. TVN 드라마에서 10% 그렇죠. 이상 나온.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증시 개장 상황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김정우 의원님은 또 자주 저희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